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변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잠재의식 속에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프락시스, 즉 믿음과 행동이 통합되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성공을 듣다입니다. 오늘은 밥 프록터의 부의 확신 도서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통해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법과 에너지 주파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몇몇 시청자분들에게 인생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몇몇 시청자분들에게만 기회가 될 거라고 말한 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다룰 내용을 이미 많이 접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냥 넘기지 마시고 자신이 망각한 것은 없는지, 실제로 잘 적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영상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에게 어떻게 성공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했는데요. 운이 좋았죠 뭐. 이런 식으로 답할 뿐이에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서 어떻게 자신이 성공했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발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발휘하는 능력, 바로 패러다임 속에 입력된 능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은 똑똑해서 성공한 거야. 나처럼 배운 게 없다면 성공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신념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모두 거짓이에요. 밥 프록터는 말합니다. 성공은 똑똑한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성공을 결정짓는 것은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은 우리의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좌우한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패러다임. 도대체 이 패러다임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잠재의식 프로그램 아닌가요? 라고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오늘은 전부 아는 내용이라도 조금 더 꼼꼼히 자세히 알아볼게요. 패러다임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행동을 하지만 대부분 의식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처음에 운전을 배울 때는 너무 신경 쓸 게 많고 피곤하잖아요. 하지만 운전에 익숙해지고 나면 어떤가요?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TV나 유튜브를 보면 광고가 나오죠? 이 광고의 목적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침투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특정 광고의 제품을 봤을 때는 제품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광고의 제품이 익숙해지고 좋아지게 되죠. 이런 광고는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광고에 노출되면서 일종의 암시를 하게 됩니다. 자동차 광고 중 그랜저 광고를 기억하시나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질문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이 광고를 본 사람 모두 그랜저 하면 잘 나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상징이 되었죠. 그리고 또 에이스 침대는 어떤가요? 침대는 가구가 아니야. 침대는 과학이다. 이 광고 아시죠? 이 광고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된 순간 에이스 침대를 사고 싶어졌을 겁니다. 그냥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라잖아요. 이미 우리 무의식에 강하게 새겨졌어요. 평소에는 침대에 관심도 없었지만 이제는 좋은 침대라면 비싼 비용도 지불하려고 할 겁니다. 충분한 가치가 있는 소비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다른 예로 가전이나 가구 혹은 어떤 제품을 사러 갈 때 광고에서 봤던 것이 더 좋아 보였던 경험 있으시죠? 반복적으로 광고를 보면서 우리 무의식은 광고에 나오는 제품은 좋은 거구나 하고 암시를 당한 겁니다. 왜 갑자기 마케팅 강의에서 할 법한 이야기를 하냐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지금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평소에도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암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고처럼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것도 우리의 무의식을 학습시켜서 우리의 행동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비싸더라도 소비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이 스스로 원하는 것을 암시하지 않으면 외부의 요인들로 인해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학습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패러다임은 잠재의식 속에 새겨진 수많은 습관입니다. 어릴 적부터 반복적으로 계속 보고 암시된 것들이 우리의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우리의 행동을 만드는 것이죠. 이 패러다임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예수회는 7세까지 자신들에게 아이를 맡기면 아이의 미래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7세 동안 형성된 패러다임으로 남은 생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 그렇군. 좋은 말이야. 하지만 나도 이미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인걸? 하고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을 빼고 싶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억지로 건강식을 먹고 운동을 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려요. 맥스웰 물질 박사가 말한 사이코 사이버네틱스 이론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이론에 두 가지 유명한 사례가 있어요. 먼저 온도 조절기 예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온도를 설정하면 온도 조절기는 방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감지하고 조정하여 목표 온도에 도달하게 합니다. 겨울철에 창문을 열어놔서 일시적으로 온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도 조절기에 입력된 설정값대로 다시 자동으로 되돌아가죠. 이해를 돕는 두 번째 예시는 비행기 자동 조종장치 예시예요. 비행기는 절대로 일직선으로 날지 못합니다. 좌우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동합니다. 이때 사이버네틱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비행기가 선로를 이탈하면서 사이버네틱 시스템이 목적지와 오차를 계산하여 올바른 비행 선로로 다시 복구시킵니다. 비행 중에 난기류를 만나서 선로에서 다시 벗어나도 자동 유도 장치를 통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두뇌도 잠재의식의 이상을 설정하면 자동으로 행동을 조정합니다. 건강한 몸매를 가진 사람이 조금만 살이 쪄도 다시 식단 관리를 하여 건강하고 멋진 몸매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반드시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변화를 위한다면 반드시 패러다임부터 바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한다면 다시 원래 자신의 믿음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1년 전, 3년 전, 5년 전과 비교해도 바뀌지 않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다이어트 중이거나 여전히 수입이 증가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패러다임을 갖기로 다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가 되었다고 믿게 되었지만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있지 못합니다. 뭐가 문제인 걸까요? 문제는 부자가 되었다는 믿음이 의식적인 차원에서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바프룩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믿음은 주관적인 마음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잠재의식 속에 올바르게 뿌리를 내린 후에야 성과로 발현된다. 스스로 뭔가를 믿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에서 성과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프락시스, 즉 믿음과 행동이 통합되어야 한다. 나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라고 말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까닭은 믿음이 잠재의식 속에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바뀌지 못했던 이유,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았던 이유는 의식적인 수준에서 믿었기 때문이라고 바프룩터는 말합니다. 그럼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앞서 광고 사례를 설명드렸었죠. 우리가 반복적으로 광고를 봄으로써 우리의 잠재의식에 암시된 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정답은 반복입니다.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어땠습니까? 엄청 불편했잖아요. 옆에서 차가 오는지, 앞에서는 뭐가 나타나지는 않을지 내내 신경 쓰였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무의식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됐을 겁니다. 반복적으로 운전을 했기 때문이에요. 무의식에 패러다임이 생긴 거죠. 바프록토는 말합니다. 패러다임은 꾸준히 일정한 간격으로 진행되는 반복적인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패러다임을 통해 만들어지고 변한다. 뭔가를 바꾸고 싶다면 반복해야 한다. 만일 태어나서 자기 이름을 딱 한 번만 들었다면 그게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가 대답할 때까지 이름을 반복해서 불러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이름을 안다. 우리는 생각을 내면화해야 하고 감정을 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을 그저 의식하기만 하면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가난하게 살 수 있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내면화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 반복적으로 내면하는 것이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변하고 싶었지만 변하지 못했던 것은 충분히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하지 못했던 겁니다. 원하는 생각에 반복해서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반복하세요. 반복, 또 반복하면 우리는 그 생각을 믿기 시작할 겁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면 결국에는 그 거짓말을 믿게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같은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이야기를 믿게 될 겁니다. 공부를 잘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니죠. 공부를 잘 못했어도 성공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모든 것이 전부 패러다임으로 형성된 것입니다. 좋든 나쁘든 진실이든 거짓이든 말이죠. 이제 우리는 패러다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꾸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이제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몸의 세포는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얼 나이팅게일은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1초에 약 4천만 개의 세포를 만들어내는 속도로 변화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화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바뀌고 항상 변화합니다. 지금까지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어떤 패러다임을 형성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만 남았을 겁니다.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아마 대부분 소망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살을 빼고 싶다거나 건강을 되찾고 싶다거나 부를 쌓고 싶다거나 등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이제부터 어떤 패러다임을 형성해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각 주파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진동하는 에너지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진동하는 에너지죠. 이 진동 에너지는 비슷한 것끼리 끌립니다. 예를 들어서요, 에너지 주파수가 1부터 10까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1은 비교적 낮고 10은 높은 숫자죠.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는 10의 위치에서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인 10의 진동 주파수에 맞추지 않고 3이나 4에 머물고 있다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10과 3은 전혀 다른 진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동 에너지 주파수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진동 주파수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이죠. 에너지 주파수를 높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앞서 설명드린 이미 이룬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는 무엇을 할 수 있기 전에 우선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죠. 우리가 이미 이룬 것처럼 생각할 때 우리의 주파수는 3에서
10으로 올라갑니다. 원하는 것과 주파수가 맞춰진 거예요. 그에 따라 행동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 사람들이 끌려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비슷하니 빠르게 넘어갈게요. 에너지 주파수를 높이는 두 번째 방법은요. 이 방법은 정말 쉬우면서도 누구나 아는 방법인데 사람들이 잘 실천하지 않습니다. 바로 감사와 사랑을 느껴서 주파수를 높이는 거예요. 감사와 사랑? 이게 내가 부자 되는 거랑 상관이 있나요?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착해서 감사와 사랑을 느끼라는 게 아닙니다. 감사와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높은 진동 에너지 상태에 있게 됩니다. 기존의 진동 에너지가 3이었다면 감사와 사랑을 느끼는 순간 10이 됩니다. 원하는 것과 에너지 주파수가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일기나 사랑을 느낄 때 시야가 다르게 보이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생각이 아예 달라지잖아요. 관점이 달라져요. 그럼 아이디어도 새롭게 달라지고 감정, 활기, 모든 게 달라져요. 이에 맞는 사람도 끌려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감사와 사랑 같은 기분을 느끼지 않고 두려움과 불안같이 낮은 주파수의 감정을 느낀다면 원하는 것을 이루실 수 없을 거예요. 원하는 것은 10의 주파수인데 두려움 감정의 주파수는 1이나 2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원하는 것을 정하고 확언하고 심상화할 때 혼란스럽고 저항감이 강하게 들잖아요. 주파수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일이 잘 안 풀려서 불안감에 휩싸이면 제대로 된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죠. 생각과 아이디어도 굳고 무기력에 빠진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제 주파수를 높일 때입니다. 감사와 사랑, 행복, 풍요와 같이 높은 감정 주파수에 머물면서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느끼면 그 감정을 수용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경험이 될 겁니다. 아예 관점이 달라질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니 애쓰지 않고도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높은 주파수에서 살아가세요. 감사와 행복을 느끼고 원하는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착해지자고 감사일기를 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에너지 주파수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진동 에너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에너지 주파수에 맞는 것끼리 서로 끌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주파수에 맞춰 움직입니다. 에너지 주파수가 낮은 사람은 늘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질 것입니다. 생각에 갇혀있게 될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하고 뭔가에 집중도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에너지 주파수가 높은 사람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더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더 과감히 결단을 내리고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할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과 감사, 사랑, 풍요를 느끼는 것은 모두 에너지 주파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의 상황은 모두 다를 거예요. 상황이 너무 잘 풀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지금 너무 힘들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을 정도로 힘든 기분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영상 속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미 많이 시도해봤는데 변화가 없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고요. 만약 지금 너무 힘들다면 한 발짝만 떨어져서 바라보세요. 삶을 연극이라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말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올까? 너무 가혹하다 라고 생각이 들 때 한 발짝만 벗어나서 바라보세요. 내 삶의 연극의 이 시점은 가혹한 역할을 맡았군. 이렇게 여유 있는 생각을 가질 때 여러분의 주파수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그 느낌을 느껴보세요. 계속요. 조금 하고 뭐야 아무 변화가 없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요. 확언과 상상을 통해 잠재의식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러니 멈추지 마세요. 우리의 잠재의식이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미 갖고 있다고 알게 되는 순간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노트에 적던, 상상을 하던, 듣던, 비전보드를 보던 계속하세요. 여러분은 반드시 소망하는 것을 손에 쥐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반드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지금 힘들다면 여러분은 아직 깨어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깨어날 거예요.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